녹화를 감사합니다. 또 녹화를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 눈에 대해서 이 바깥에 나와 있는 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진짜 놀라운 것은 눈은 여기 바깥에 나와 있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뇌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왜 나와 있을까?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나와 있죠. 다른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 입에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코에서 공기를 받아들이고 그건데 눈은 정말 특이하게도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빛을. 그래서 눈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눈에 대한 병이 왔을 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죠. 뭐 깎아낸다든가 빼내고 뭘 끼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눈의 본질인 망막이 상했을 때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만큼 눈에 대한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눈이 뇌세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뇌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결국은 앞에 망막이 상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 녹내장, 망막 박리, 망막 변성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손을 못 대잖아요. 보이지는 않고 손을 못 대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것이 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뇌의 일부다. 이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교차합니다. 교차. 교차한 다음에 이것이 여기 있는 게 시상이에요. 시상. 시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가는데 제일 먼저 가는 게 상구. 기억나십니까? 상구로 먼저 가서 해석하기 전에 여기서 해석을 하는데 해석하기 전에 몸 전체로 먼저 신호를 쫙 보낸다.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교차를 하더라도 또 일부는 반대로 가는데 일부는 또 같은 측면으로 가요. 이런 것도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눈을 관리하는 세포들이 뇌줄기에 있고 실제로 눈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다시 말해서 후두엽 전체를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리자인데 우리 전체의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를 다 사용한다. 그것이 이게 우리의 존재,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는 여기를 시교차라고 하고 여기서 척수를 먼저 내려보내는 데를 상구라고 하고 여기죠. 상부, 내주계죠. 끝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음, 시상의 옆으로 간다 그랬죠. 거기를 외측 슬상체라고 해요. LGN. 시상의 옆에 가는 그 영역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눈의 신호를 다 해석하는 것은 후두엽인데, NF질의 후두엽인데, 여기를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이라고 하죠.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후두엽 전체를 다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피계는 어디냐면은 이 그림으로 보면은 오른쪽 첫 번째 그림 보면 쭉 위로 올라가서 뇌줄기의 상부에 뒤쪽에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커서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군요. 오른쪽 두 번째 그림에도 보면은 뇌줄기 저 위에, 제일 상부에 오른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뇌줄기가 쭉 있으면은 뇌줄기 뒷면에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상구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뇌척수, 그러니까
왼쪽 사진의 아랫면이 뇌척수 사진이죠. 뇌척수를 먼저 보낸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줄 믿어요. 비계 척수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해석하는 영역인데 후두엽 전체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눈에서 들어와 가지고 LGN이라고 표시한 게 있습니다. Lateral Geniculate Nucleus라고 외측 설상체. 이건 시상이에요. 시상. 시산의 바깥 영역인데 거기서 쫙 뒤로 연결돼 가지고 후두엽 전체를 해요. 자, 후두엽 전체에서 V라고 쓰이는 게 비전이니까 시각 신호를 해석하는 영역들이에요. 전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V1, V2, V3, V3A, V4, V4가 있으니까 5가 있어야 되는데 5 여기 있네. 5 있고 V6가 있었는데 없네. VP가 있어요. V7 있고 V8 있어요. 그래서 이 후두엽 전체에서 8개로 나눠서 해석을 해요.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을 8개로 나누는데 각각 담당이 있어요. 어떤 거는 색각, 색을 구별하는 거. 어떤 거는 양감, 양감이 뭐예요? 양감, 무게. 그 다음에 양감이라고 하는 것은 음량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음량을 음량밖에 이렇게 해석할 게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해요. 그래갖고 무게가 어떻고 원근이 어떻고 그 다음에 3D 형태가 어떻고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자료는 다만 음량밖에 없는데도 그 다음에 원근감 이게 멀리 있는지 앞에 있는지 그 다음에 질감 이게 고무로 되어 있는지 천으로 되어 있는지 쇠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이 각 영역에서 서로 해석을 해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뇌는 항상 두 개로 돼 있잖아요. 두 개로. 좌뇌, 우뇌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돼 있는데 그 갈라진 두 개로 갈라진 이 안쪽에 안쪽 오른쪽 그림이 그 얘기예요. 이 갈라진 안쪽까지 다 포함해서 시각 신호를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각 신호와 연관된 혈자리를 미리 조금 기억하시면 좋은데 백회가 있어요. 백회. 백회 이 후면, 백회 뒷면은 몸 전체의 감각 신호를 처리한다 그랬죠. 그 뒷부분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후정, 강간, 뇌호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백회, 후정, 강간, 뇌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후정강간 뇌호에 뭐 침을 놓는다고 해서 눈이 확 좋아지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 혈자리를 통해서 시각 신호를 해석하는 영역의 우리 뇌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뇌 형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뼈 그러면은 단단해 갖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뼈가 그런 게 아니에요. 뼈는 항상 세포로 돼 있어요. 뼈도. 그래서 움직이거든요. 세포로 돼 있는데 다만 인이 많아가지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뼈도 움직인다. 이걸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뼈도 갈라져 있잖아요. 뇌도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지만은 뼈도 뒤통수에서 갈라져 있거든요. 갈라져 붙어 있어요. 봉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봉합 안에서 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강간혈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와 백회 사이를 후정이라고 하고 거기서 쭉 내려가고 부유한 영역 있는 그쪽에서는 속으로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이게 뼈가 이렇게 가다가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뇌호에 해당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해두세요. 자, 크게 시각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많은 그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의 경로, 무엇 경로, where pathway, what pathway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후두엽에서 아까 얘기한 8개의 단계를 해가지고 각각 우리의 시각 신호를 구분을 한다. 구분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 장소, 그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거죠. 그 심리학 실험한 거 많이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슬쩍 슬쳐봐요. 슬쩍 그냥 슬쩍 이렇게 보는데 그 보는 그 시각 신호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화가 나 있는지 바쁜지 안 바쁜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시각 신호가 들어와서 여기서 그걸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8개 그 영역에서는 1차 해석을 하는 거예요. 1차 해석. 그러니까 이 빛이 무슨 빛이다 하는 정도로 1차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감각 신호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저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것을 그냥 흘낏 봤을 뿐인데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감각은 우리 뇌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어, 그런데 그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기억하시고, 음, 특히 이제 2014년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게 뭐냐면 장소, 우리가 장소를 기억하잖아요. 어디 한번 가면 장소를 기억하잖아요. 그게 그 장소를 기억한다는 것이 음, 그냥 뭐 당연히 기억하지. 뭐 한 번 갔다 왔으니까 내가 당연히 가지. 그게 아니고 우리 뇌에서 장소를 기억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세포가 따로 있다.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장소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격자, 그러니까 모눈종이 그리듯이 뇌가 모눈종이 그리듯이 그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인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세포가 어떤 기능을 했을 때 그게 인식작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 또는 인식 또는 좋은 생각, 훌륭한 인성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모든 것들도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위치 정보를 처리하는 장소 세포가 해마에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해마 옆 내후각 피질. 그러니까 코를 맡으면 이게 측두엽에서 해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역이 뭐냐 하면은 해마란, 그러니까 시상 있고 옆에, 시상 있고 밑에 해마가 있잖아요. 해마 그 옆에 있는 시상 하부 영역의 그 근처에서 어, 격자세포, 그러니까 격자 무늬로 분류해서 장소를 기억하는 세포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장소를 기억한다는 개념이 그 세포들이 격자로 그 위치를 정하고 거기다가 공간 영역, 그러니까 좌폭이 다시 말하면 XY 평면이 아니라 XYZ이라고 하는 공간 영역 좌표계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난 장소를 잘 기억 못해. 그 말이 뭐냐면 이 격자세포 공간 영역을 기억하는 그 세포들이 발달되지 않았다, 많지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그 우리의 그 건강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위치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요. 몸의 위치를 기억하는 게 왜 얼마나 중요하길래 뇌에 그걸 따로 담당하는 세포가 있을까? 몸은, 뇌는 특히 몸을 관리할 때에 장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리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몸의 그 장부가 제 위치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의미고요. 네, 또 한 가지 얼굴 인식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인식하고 공간을 인식하는 영역이
해마 옆에 있는데 그거가 별도로 뇌 최하부에 그러니까 대뇌 제일 하부 영역에 얼굴만 처리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놀랍죠?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지금 나한테 적대적인지 아닌지 그런 걸 다 이렇게 판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아기 때 그걸 판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겪어보고 그래서 어떤 표정일 때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구나. 어떤 표정일 때는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다 기억을 총합을 해요. 그걸 하는 게 이 영역이에요. 이게 얼굴만 보고 따라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모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을 예쁘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을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지 않게 하고 편안하게 해야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방귀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커서가 이거는 없어서. 네,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두엽, 두정엽, 옆에 척두엽 있죠. 척두엽 맨 밑에. 이 지금 파란색, 이 초록색이 뇌 전체의 맨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초록색이에요? 네, 초록색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에 보면 입체적으로 대략 어떤 위치인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주의랑. 감각, 지각, 생각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죠. 감각은 우리 몸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 신호가 뭐냐면 전부 전기적인 신호다. 유일하게 빛 자체,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는 전자파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우리가 앞으로는 전자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전자파는 나쁘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전자파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 전기적인 신호가 곧 전자파인데 모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기적인 신호, 전자파 또는 빛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그 자체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감각에서 어떤 수용체에서 예를 들면은 냄새라고 하면은 냄새 분자가 이게 딱 붙어서 그 냄새 분자가 그 내는 파동 그것을 신경세포의 끝에 있는 수용체가 감지해갖고 그 신호를 그 파동을 그 전자파를 다시 말하면 빛을 뇌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모든 신호가 그런데 유일하게 시각만 빛 그 자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각이에요. 근데 그 감각이 대뇌로 올라왔을 때만 우리가 알아차려요. 대뇌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뇌로 올라왔다고 해서 뭐 모든 걸 알아차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신호가 왔다라고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각, 온도 감각, 근육의 길이 감각, 촉각, 뭐 떨림 감각, 진동 감각 그렇게 일반적인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뇌로 올라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긴장도 이런 것들은 대뇌로 안 올라오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뇌에서 그 처리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손을 움직이려면 내가 의식적으로 아, 여기서 여기까지 근육은 10cm 늘어나야 돼. 여기서 이 근육은 5cm가 짧아져야 돼. 그런 식으로 모든 근육을 다 계산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면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뇌로 안 올라오는 것 뿐이에요. 이 대뇌로 올라와서 내가 알아차리는 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근데 지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각에서 연합해요. 그 모든 지각을 연합해가지고 특별히 그것을 기억과 연관시키고 기억을 인출한다 그래요. 기억과 연관시키고 그게 감정을 담아서 대뇌로 보내서 여기서 예측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의식이 생겨나는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은 동물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각 지각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의식 또는 뭐 영적 차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기초가 감각이라는 데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각이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의식의 문제에서 모든 것이 감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각이 올라오고 알아차리고 연합하고 감정과 감정과 기억을 뒤섞고 그래서 이측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 놀랍게도. 그러니까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이기는 힘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대화도 하고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해도 이 감정의 힘은 이길 수가 없다. 놀라운, 놀라운 얘기죠. 이 감정이 가장, 그래서 우리 감정 관리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의식, 생각, 우리의 정체성이 결국 거기서 만들어지는 건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냐. 그게 모든 기초가 감각이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감정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음, 이제 진단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치유잖아요.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세포를 살리는 거다. 의식도 결국 치유는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거다.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단순하고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눈의 문제는 이 네 가지 신경의 신경 경로와 핵. 핵은 정보 처리를 하고 신경 경로는 다만 그냥 신호를 보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로만 주로 병원에서 하는 게 이 신경 경로만 가지고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할 수가 없는 게 실제 정보 처리는 핵에서 하는데 그 핵은 이 뇌줄기 속에 있다. 시각과 시신경, 이 눈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적수로가 있다. 우리 몸 전체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진단할 때도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신호가 탁 왔는데 바로바로 못 움직인다 그러면 피계 척수로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후두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본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어떤 때에는 안 봤는데 봤다고 우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후두엽에서 여기서 빛이 안 들어왔는데 해석을 해요. 빛이 안 들어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예쁜데, 너무 예뻐. 이런, 물론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보지 않았는데도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다. 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후두엽, 측두엽, 후두하엽, 네. 후두하엽, 그리고 해마 편도체에서 감정과 기억,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두엽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전두엽에서 모든 것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에 이리 넘겨서 여기 백회 앞부분, 백회가 있으면 이 앞부분에서 온몸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구조다. 지난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눈의 건강은 이 그림으로 이제 거의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맨 앞에 눈꺼풀이 있어요. 눈꺼풀. 음, 눈꺼풀 안에 뭐가 있냐면은, 각막이 있고, 동공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유리체가 있어요. 눈꺼풀 안에 맨 바깥에 이렇게 막으로 덮인 게 각막이죠. 그 다음에 각막과 수정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물이에요. 근데 그 물 이름이 방수예요. 방수는 수정체 양 끝에 그 양 끝에서 만들어져 갖고 어, 잘 순환이 되는 건데 이 방수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은 압력이 세갖고 녹내장이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녹내장이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죠. 그다음에 안에 유리체가 있어서 이 유리체 안에는 뭐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지만은 이 뒤에 있는
특히 망막에서 빛이 항상 들어오니까 망막이 상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오면은 망막 뒤가 맥락막, 혈관이 많은 맥락막이잖아요. 망막 뒤에 있는 맥락막에는 혈관이 피가 많이 돌고 있어요. 거기서 정맥에서 흡수해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따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에 뭐가 이 유리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파리같이. 그런 문제들이 혈액순환의 문제. 그래서 이 전체는 혈액순환의 문제, 그 다음에 신경의 문제인데, 맥락막 다음에 공막이 있지만은, 망막이 이제 제일 큰 문제죠. 망막이 상하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좀 잘못됐어요. 이 정중앙에 있는 게 시신경 유두가 아니고, 이게 약간 밑으로 있고, 정중앙에 이렇게 뒤에, 뒷부분은 그게, 음, 뭐죠? 포비아죠. 포비아. 광반. 네, 광반이죠.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막염은 이 앞에서, 맨 앞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그거는 박테리아 문제예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균 문제예요, 박테리아. 그거는 그냥 언용에 뿌려주면 돼. 눈이 조금 안 좋다면 언용에 뿌려주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다고 항생제를 쓰는 거는 좀 위험하죠.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은 무슨 얘기냐면은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잘 안 나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예. 물은 전부 안면신경이 관리해요. 안면신경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백내장은 뭐예요? 백내장은 네, 각막 또는 수정체 그쪽의 문제죠. 그건 전부 뭐예요? 혈액순환이 문제예요. 여기 백내장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 돼요. 양쪽으로 여기 동자료, 그 다음에 여기 정명, 뭐 이런 이 주변 그런 거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녹내장, 망막, 박리, 황반, 변성은 전부 망막 이쪽에 있는 시신경 세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이따 같이 보기로 해요. 그 다음에 망막세포가 죽어나갔을 때에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유리체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걸 비문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근시, 원시, 노화는 전부 신경이 약해졌을 때 네 가지 신경이 있다 그랬죠. 시신경이 있고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이 신경이 약해졌을 때. 근데 신경이 약해졌다고 여기 신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신경핵의 문제다. 신경핵의 문제다. 결국 신경세포가 약해진 것이다. 그래서 녹내장, 망막, 박리, 황반, 변성, 근시, 원시, 노화는 같은 문제. 뇌신경의 문제. 같은 문제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선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위전신경, 신경의 문제, 노안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 이거 전부 다 전부 신경세포의 문제입니다. 신경의 문제라는 말은 신경세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세포를 관리하는 핵, 그게 전부 뇌줄기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만 좀 겁나기는 해요. 막 다들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너는 맨날 된다고 하는 사실 겁이 좀 나요. 근데 되던데요. 뭐 되더라고요. 참. 어떤 사람 그렇게 네가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면 그 논문도 써라. 세상에 그걸 밝혀라 그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아무튼 우리는 왜 되는지를 일단 이해하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치유의 방향을 제가 에너지 치유, 생약 치유 두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이것은 모든 뇌의 치유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게 눈에 앞에 이제 혈액순환 문제 또는 박테리아 문제 또 안면신경이 눈물과 방수를 만드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는 신경세포의 문제죠. 뇌가 앞에까지 나와 있는 거고 뇌신경 세포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치유. 에너지 치유 측면에서는 에너지 치유라는 방법으로는 모든 신경세포는 기본적으로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거잖아요. 이 세포가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기세포가 가서 그걸 대체를 해줘야 되죠. 세포 수가 모자란다 그래도 줄기세포.
그래서 뇌실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망막신경의 문제 또는 뇌줄기에 있는 신경핵의 문제뿐만 아니라 뇌와 척수 전체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신경줄기세포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 신경줄기세포는 어디 있느냐? 뇌실에서 매일 증식하고 매일 만들어진다. 노화는 뭐냐? 뇌실에서 신경줄기세포가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진다. 이게 노화죠. 신경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져서 잘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증명이 됐죠. SETDB1, SETDB1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게 이제 발견되면서 뇌신경 줄기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양질요법으로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신경세포를 강화해야 된다. 신경세포라고 하는 건 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있잖아요. 세포체가 모여있는 게 핵이고, 대뇌 피질이고, 척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백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경줄기는 좀 축삭이잖아요. 신경세포체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온 전기통신망이잖아.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벗겨지면은, 미엘린 수초, 이렇게 감겨있는 수초가 벗겨지면은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강화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세포체고, 축삭도. 그 다음에, 뇌를 튼튼하게 하는데 혈액순환과 뇌척색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혈액순환을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몸 전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수치를 얘기해 놨는데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혈액이 순환된다든가 장부가 움직인다든가 근육이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 빼고 그 다음에 혈액에서 혈액이 만들어지고 혈액이 작용하는 그런 거 다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에너지는 뇌가 써요. 뇌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많이 써요. 이 뇌 에너지를 잘 세이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암 치료할 때도 그래요. 암 치료할 때 왜 옛날부터 그렇잖아.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조용히 해라. 어? 할아버지 아프시다. 조용히 하고 누가 들어와도 막 조용히 시키고 그랬잖아요. 모든 환경에서 뇌가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배려를 했던 거예요. 네, 그게 맞아요. 음, 뇌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 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평소에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과 달리 뇌척수액은 뇌를 청소해요. 뇌가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든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깥에서 만일에 집을 짓는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어때요? 하루 종일 막 왔다 갔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막 발도 신발도 엉망이고 다 바지에도 흙 묻고 막 얼굴도 뭐가 덕직덕직 묻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세포들이 많이 손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포들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세포들이 일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뭔가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청소를 잘해줘야 돼요. 그럼 불순물들을 다 배출을 시켜야 돼요. 그게 뇌척수액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뇌척수액이 맥힌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맥히면은 머리가 엄청 무거워요. 양절같이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 무거워요. 뇌척수액이 맥힌 상태예요. 그러면은 뭐 답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화가 되거나 뭐 치매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에너지 치유의 방식으로는 신경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뇌 신경세포들이 건강해지게 할 수 있고 혈액순환과 뇌척수액을 순환시킬 수 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게 안 돼요. 특히 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좀 특별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약이 필요해요. 왜 약이 필요하냐면은 혈액 정화가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어, 네, 혈액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혈액에서 뇌가 이제 막 뇌세포가 막 손상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염증 때문에 염증 몸에서 염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침투해 갖고 전쟁이 벌어지면은 몸에서는 염증 반응 물질들이 막 만들어져요.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전부 신호책이에요. 저기 들어왔어 하고 막 사방에 난리를 치면서 사방에 알리는 게 염증 신호예요. 염증 신호가 막 작동을 하면은 특히 뇌는 엄청 뭐랄까 지가 스스로 되게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고귀하죠. 고귀해요. 그래서 양반 같아요. 성품이 양반 같아서 잠잠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막 사방에 난리를 치면은 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발생하면은 뇌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그 염증의 가장 기본이 장내 미생물이에요. 장내 미생물.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할게요. 일단 에너지 치유에 있어서는 뇌실이 여기 있잖아요. 가장 가운데 있잖아요. 뇌실에서 뇌축소액이 매일 450 내지 500ml씩 만들어져서 순환을 하는데 뇌 전체를 돌고 척수의 중심관을 돌고 척수의 맥락막을 다 돌아요. 맥락막을 다 돌고 해서 여기만 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다니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베타 아밀로이드 뭐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폐물 버려야 할 것들을 그 엄청 잘 돼 있어요. 아무튼 우리 몸은 너무너무 신비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해결을 해요.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버리는데 어떻게 갖다 버리느냐? 그게 요 근래에 밝혀졌다 그랬죠. 전에는 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다. 안 보이는구나. 참.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위에 정맥동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 자, 우선 어, 영상이 안 되는구나. 아이고, 어떡해. 영상이 안 돼. 어쨌든 어쨌든 이게 이제 펑펑 도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비인두 림프관망 꼭 기억해 두세요. 비인두 림프관망. 거기를 통해서 나가요. 이 척수액이 이 코 뒤쪽에 그물망처럼 그려진 게 있죠. 그게 림프관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배출이 돼요. 이 맥힌다는 얘기는 거기서 맥혔다는 뜻이에요. 야, 맥히면은 뇌가 청소가 안 된다. 뭐 하루 정도야 뭐 안 씻고 자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 달 동안 안 씻고 잤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비인두 림프관망이 막히면 안 돼요. 이걸 뚫어야 돼요. 뚫는 방법이 그 위에 비인두 림프관망이 막 있죠. 그 밑에 이렇게 쭉 목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은 점점점 세 개의 그 림프절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여기서 흉쇄tur근과 연골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돌려서 깊이 넣으면 거기 만져지는 거기를 전기 자극을 해주면 뚫리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치료에서 특히 몸 전체를 관리하는 척수와 뇌줄기가 있다는 거 우리 공부했고 특히 눈과 관련해서 눈을 관리하는 게 상경신경절에도 있다는 거. 상경신경절. 예, 그 다음에 뇌줄기. 목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눈에 관련 특히 주의하시고 혈자리 미리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정명 여기에요. 정명. 여기서 눈 끝에, 코 끝에 이렇게 누르면은 이 눈으로 보이는 이거가 중앙이 아니고 여기서 약간 한 1, 2mm 위에 있어요. 이렇게 뼈를 눌러보면은 약간 위에가 싹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눈에서 코로 내려가는 눈물샘이 내려가는 하수구가 있고 거기서 약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침을 찌를 때 그 침을 깊이 넣어요. 어, 고수들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 다음 이게 정명이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올라갔고 눈썹 여기가 찬죽이죠. 찬죽. 그 다음에
이 사실 눈썹 전체는 눈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네. 눈썹 밑으로 해서 양절로 해줄 때 이 밑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눈의 혈액순환에 엄청 도움이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문경에 사시는 분인데 이 눈꺼풀을 뒤집어 가지고 피를 빼냈어요. 이게 살살 긁어가지고 피를 막 쏟아내면은 이쪽에 혈액순환을 확 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한의사들 중에 지금 그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양절을 할 때는 정명, 찬조, 그 다음에 눈썹 이쪽, 그 다음에 이게 동자료, 동자료 이렇게 에너지 해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머리카락 끝 지점이 어, 신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백회하고 앞에 쭉 내려오면 턱 걸리는 데가 신회라는 혈이 있잖아요. 예, 신회. 그러니까 신정과 신회 사이 가운데 백회를 잡고 앞으로 나오면 신회, 턱 걸리는 데가 있어요. 신회, 신회와 머리카락 그 사이에 약간 조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가 상성혈이에요. 상성혈을 가만히 눌러보면은 뭔가 코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코 뒤쪽에서. 상성혈이, 어, 네. 뭔가 이렇게 찌릿한 느낌이 가요. 예, 상성혈이 코를 치료하는 중요한 혈자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강간혈은 아까 뼈가 툭 튀어나온 데가 강간이라 그랬죠? 그 조금 내려가면은 뼈가 안으로 쏙 들어가요. 거기가 뇌호입니다. 거기가 치료한 혈자리예요. 에너지 치료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눈과 뇌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뇌시를 자극해서 뇌측속이 잘 되게 하는 건 뭐 그건 기본이죠. 우리 세수양생은 모든 뇌치료의 기본이니까 그건 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생약. 왜 약이 필요한가 말씀드릴게요. BBB라고 들어보셨죠? BBB. Brain Blood Barrier. 브레인, 뇌, 혈관, 장벽, 배리어, 뇌, 혈관, 장벽. 여기 혈관과 뇌세포 사이에는 성상세포라는 게 혈관을 딱 붙들고 있어갖고 어떤 물질이 쉽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물질의 세포가. 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분자적인 물질, 분자 단위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빨간 걸 써놨죠. 염증 신호 물질 등등.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하면 온몸에 방송을 해요. 그걸 인터루킹이라고 해요. IL, 인터루킹. 네. 이제 인터루킹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 뭐 신호를 막 전달하는 것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사이토카인. 그중에 이제 인터루킹 1, 인터루킹 6 이런 것들이 혈관 속에서 염증이 생기면 혈액 속에서 막 돌아다녀요. 왜? 염증이 생겼다고 막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들어오면은 뇌도 혈관이 있으니까 뇌혈관 속에 염증 신호 물질, 이제 인터루킹 1, 인터루킹 6 또 어, 어, 음, 니크로시스 팩터 TNF 알파, TNF,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라는 게 있어요. 종양 괴사, 그러니까 종양이 생기면 그 종양을 괴사시키는 팩터가 인자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는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런 것들이 혈관 속에, 인뇌 혈관 속에 막 돌아다니. 그러면은 이제 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뇌가 좀 달라요. 우리 몸에서 어떤 균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걸 감지해가지고 사방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덴드로사이트라고 하죠. 수지상세포. 수는 나무란 뜻이고 지는 가지란 뜻이고 나무 가지처럼 생긴 세포예요. 수지상세포. 그게 이제 조직 속으로 들어가면은 대식세포, 매크로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수지장 세포가 우리 몸에 가득 있어요. 피부에도 가득 있고, 말초신경에도 가득 있어요. 그래서 폐에도 있고, 그래서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얘가 쫙 알려가지고, 그때 이게 알려줘야만 그 다음에 면역체계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니는 수지장 세포라고 안 그러고, 마이크로 글리아 세포라고 해요. 미세 악요세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마이크로글리아 세포. 원래 뇌는 뇌세포가 있고 성상세포란 게 있고 악요세포란 게 있어요. 성상세포, 악요세포. 성상세포하고 악요세포는 뇌세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라는 것이 이게 얘가 깜짝 놀래요. 염증 물질들이 인대 혈관 속에서 막 돌아다니면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게 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게 파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글리아 세포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뇌는 양반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평민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옆에서 뭐가 총소리가 뻥 나면 아 누가 싸우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양반들 어때요? 큰일 났다 문 잠궈 막 다음에다가 뭐 배치하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왜 가족이 많으니까 뇌는 그래요. 나는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갖고 이런 염증 신호가 쫙 오면은 마이크로글리아 세포가 깜짝 놀래갖고 엄청 활성화가 돼요. 뇌는 활성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뇌는 그냥 잠잠해야 돼요. 뇌는 모든 게 잠잠해야 돼요. 뇌를 막 활성화시키고 막 바쁘게 만들면은 큰일 나요. 굉장히 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희소돌기 아교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음,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해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으면 세포체가 있고 이게 연결망 축삭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축삭을 잘 붙들어 갖고 얘네들이 잘 말려 있게 하는 거예요. 희소돌기 아기오세포라는 거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 다음에 성상세포 굉장히 중요해요. 성상세포가 이게 성은 이제 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일단은 그렇게 그냥 외워두세요. 뇌 세포를 돕는 세포들이 한 네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미세아교세포, 희소돌기아교세포, 성상세포라는 게 있다. 이것들이 활성화가 된다. 깜짝 놀라서 깨어난다. 뇌는 깜짝 놀라서 깨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막 활성화되면 뇌 세포가 죽어요. 왜 뇌 세포가 죽는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가 또 더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왔대. 라는 누가 소식이 전해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몸에서, 쳐들어왔대. 뭐, 알아서 잘들 하겠지. 뭐, 군인이 가서 뭐 잘 막아내겠지. 뭐, 이러고 그냥 편하진 않지만은,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그렇잖아요. 큰일 났다. 자기 책임이거든. 큰일 났다. 빨리 막 군인들 동원시키고, 경찰 동원시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염증 신호 물질을 반복해서 증폭을 시켜요. 더 많이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에다가 막 신호 전달 물질을 보내요. 그러면 염증 신호가 막 생기고, 알로에스, 활성산소종, 활성산소들이 막 생기고, CRP 기억나십니까? CRP? 어, 우리 암 치료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암 치료할 때 혈액 그 구성물 중에서 CRP 수치를 항상 보죠. 뭐 별로 평소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CRP 숫자 올라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CRP 숫자 올라갔다. 염증 수치. 염증 수치 별것도 아닌데, 아니, CRP가 확 증가해요. CRP가 염증 수치인데, 그게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갖고 또 뇌에 또 신호 전달하고, 이게 막 중첩되고 반복되고 그래갖고, 뇌세포가 팍 죽어나가요. 제 말을 꼭 믿어주세요. 뇌세포가 팍팍팍팍 죽어나가요. 아니,
혈관에 염증 신호 물질이 좀 돌아다닌다고 뭐가 그렇게 될까? 이거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뇌를 치료하는. 그러니까 눈을 치료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뇌 전체를 치료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미세 악교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 성상세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 미세 악교세포 활성화되면은 왜 활성산소가 막 생겨 나와요. 사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잘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물질, 세포들을 죽일 때도 써먹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비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비타 아밀로이드 또는 아밀로이드 비타, 그래서 비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치매. 전부 이거예요. 비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 막 생기면 전부 치매가 오죠. 근데 치매 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치매 시작되면 거 절대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 그냥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약을 쓰고 하지만은 현대의학으로서 도무지 방법이 없다. 치매 최고 전문가들이 세미나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어렵다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생기냐? 미세 악교세포가 난리를 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채는 뭐냐면은 항체. 그러니까, 음, 우리, 세균이 막 들어오면은 B세포 항체를 만들어갖고 쫙 뿌려가지고 다른 면세포들 그걸 처리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세포 차원이 아니고 그냥 작은 분자 차원, 그러니까 단백질 차원의 어떤 물질들이 똑같은 일을 해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보면 면역작용,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그 과정에서 뇌세포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있죠. 막 잘 준비하고 그 전쟁에 승리할 수는 있지만은 나도 많이 죽는다. 우리 백성도 엄청 많이 죽는다. 그런 상태. 전쟁의 상태가 일어나면 안 돼요. 특히 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런 반응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염증이 생기면 왜 그럴까? 조금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다음에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문제가 되면은 이 염증 신호가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첫 번째 문제가 탈수초화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은 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있잖아요. 축삭은 수초, 미엘린 수초로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감겨지는 그것을 수초화라고 해요. 그것이 휴반 세포잖아요. 지방으로 된 휴반 세포가 여러 번 이렇게 감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신호가 전달이 돼요. 이게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 벗겨져 나가요. 탈수초화. 그러니까 신경교증. 어쨌든 이로 인해서 신경이 제 일을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성상세포라는 게 활성화돼요. 성상세포는 혈관에서 이렇게 혈관과 혈관이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혈관 세포마다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성상세포가 가서 딱 막아놔요. 꽉 막아놔.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그런데 막 성상세포 활성화되면서 이게 뚫려버려요. 그러니까 뇌 혈관 장벽이 뚫려버려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회복 물질들이 줄어들면서 뇌 내부에 상처가 나거나 세포가 상하면은 그 다시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암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왜 해결해야 돼요? 왜 해결해야 되냐면 이 상황으로 인해서 몸이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냥 일반적인 병증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도 다 나이 들면은 80대면 전부 이 현상이 일어나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염증 물질뿐만 아니라 세포가 노화되면은 노화 신호들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세포가 노화되면서 노화 신호. 이게 젊어지는 게 세포를 젊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김순아 선생님 그 젊어지는 약 잘 만들고 계십니까? 안 들으시네? 김순아 선생님. 김순아 선생님? 네. 젊음 약, 젊음 약 잘 만들고 계십니까? 저거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더 이상 노화가 안. 아, 제가 전화 들어와서 이제 잘 못 들었어. 미안해요. 네, 그좀 빨리 만들어서 주세요. 제가 지금 그게 엄청 필요합니다. 네. 예, 염증 신호 물질뿐만 아니라 노화세포가 만들어내는 노폐물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젊게 해야 돼요. 젊게 해야 돼요. 자, 이 사실은 너무 방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러게 어쨌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되고 예. 방법은 이겁니다. 혈액을 정화해야 돼요. 혈액을 맑게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염증 해소. 음, 염증 해소인데 자, 염증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예, 혈액이 특히 뇌 쪽으로 뇌에서 혈액이 맑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 혈액이 흐르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뇌에서 엄청 다양한 이상한 반응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를 들면은 머리가 띵해 어지러워 이거는 혈액 문제입니다. 혈액 문제. 혈액 문제자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뇌의 에너지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존귀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지구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만든 거예요. 지구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성 물질, 원자, 이게 엄청 많이 필요하고 엄청 강력하거든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어마어마해요. 상상도 못해요. 핵폭발은 저리 가라예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그러니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으셨냐 하면은 우주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조달하실 거라.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가 필요해요. 그만큼 내가 되게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생각으로.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뇌를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우주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써야 돼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살면서 생존의 문제, 억압의 문제, 어떤 그 제도와 법과 제도 속에서 거기에 맞추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꼭 해야 될 그 방향만 잡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혈액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안 생기죠. 웬만해서는. 그 다음에 혈액 안에도 좋은 성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혈액에 염증 신호물질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노화물질도 들어가면 안 돼요. 염증 신호물질이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안 들어가게 하겠어요? 약을 먹하고 그걸 없애는 게 답일까요? 아니죠. 염증이 안 생기게 해야 돼요. 그럼 염증이 어디 생기냐? 염증은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박테리아가 들어와고 몸이 싸우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들어오자마자 수지장세포가 신호를 쫙 보내고 그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호중구.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호중구가 쫙 나고 막 박터지게 싸워서 그게 염증이에요. 열도 나고 막 고름도 생기고 그러죠. 콧물도 그래요. 전부. 그런 염증이 날 때 우리 몸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핵심은. 염증이 안 생기게 하려면 핵심은 뭐예요?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박테리아와 진핵세포로 구분해요.
진핵세포는 이제 동물이나 식물처럼 여러 가지 세포가 연합해서 존재하는 생명체고, 박테리아는 세포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상에 숫자가 제일 많은 거는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박테리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첫 번째, 호흡.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피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흡기, 그 다음에 장내막, 그 다음에 피부에는 이 박테리아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피부에도 수지상 세포가 가득해요. 그리고 피부는 세포들이 죽어서 꽉 이렇게 방어막을 만들어요. 세포가 스스로 죽어서 방어막을 만들어요. 그 세포 의식을 생각해야 돼요. 아주 건강한 세포는 내가 태어났어. 그런데 전체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나를 보호하리라. 내가 죽어서 내 몸을 보호하리라.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게 피부세포예요. 대단한 세포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어막이 자꾸 뚫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를 강화시키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박테리아를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사는데 박테리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박테리아 제거하는 거 뭐가 제일 쉽다 그랬어요? 예, 유황이벽제. 네. 그 다음에 호흡.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 안에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이 안에서 벌써 이 들어오면서 편도체부터 시작해갖고 점막 안에 점막이라는 게 뭐냐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 구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면역세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치 진지파 넣고 그 안에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점막세포예요. 점막세포가 상한다는 것은 면역력이 다 뚫린다는 뜻이에요. 균이, 균이 혈액을 타고 내 몸속으로 다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점막세포를 보호하는 게 보호해서 염증을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점막세포 중에서 장이에요, 장. 장에서 점막세포가 상하면은 장에는 자그마치 39조 개의 박테리아가 살아요.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점막세포가 상하면 그게 들어가요.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혈액 속을 타고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뇌가 난리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뇌세포가 죽는 가장 큰 원인이 그거다. 네. 혈액 정화하는, 그럼 이제 약을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요? 혈액 정화하는 약,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제일 기본이, 저는 옛날부터 그걸 썼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금은화, 유금피, 어성초, 황기예요. 그 중에서 금은화가 제일 중요해요. 금은화 대략 한 20g, 나머지는 10g 이 비율로 해가지고 그것을 정류해서 물로 드시면 돼요. 한번 드셔보시면 알아요. 저도 이제 몸에 뭔가 좀 안 좋다, 뭔가 혈액이 좀 맑지 않다 싶을 때는 그거를 정류해갖고 마셔요. 중탕 72시간 해가지고 정류해서 마셔요. 앞으로 우리 암치유협회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연결해서도 그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장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겠어요. 그럼 혈액이 깨끗하게 됩니다. 혈액 내부에 있는 염증도 많이 소화가 돼요. 그 다음에 염증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장내 미생물이에요. 그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죠. 장내 미생물이, 평화롭게 살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어, 효모죠. 효모, 백주 효모나 효모. 그 다음에, 발효 홍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 알로에. 그 다음에 점막세포, 입, 인후도 포함해서 장에 있는 모든 게 점막세포인데 점막세포 안에 면역세포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장에 있는 면역세포 시스템은 엄청 강력하게 진지를 구축해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 점막세포는 그냥
그냥 땅굴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있는데 장애는 엄청 견고한 기지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점막세포들이 다 상하면은 다 뚫리게 돼 있어요. 100%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막세포가 특히 암 환자들이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항암제 쓰는 순간 막 점막세포 다 날아가거든요. 그 점막세포 살리는데 현재는 알로에 이게 좋습니다.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앞으로 우리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생약을 써줘야 내 치료가 된다. 아니 지금 눈세포, 황반세포 얘기하다가 무슨 뭐 점막이 어떻고 뭐 알레가 어떻고 장이 어떻고 아니에요. 황반, 변성, 뭐 녹내장, 뭐 황반박리, 노안 전부 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눈은 여기다가 플러스 황금, 그다음에 자소엽, 천마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돼요. 그래서 모든 뇌 치료는 뇌 신경을 살리는 기본 치료가 있고 거기에 몇 가지만 더하면 됩니다. 본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그건 의식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의 의식이. 그래서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고 모든 감각과 연합해서 연합해서 네, 우리의 의식을 만든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첫 번째 핵심이 포커싱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고 뭘 하더라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지 말고 딱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초점을 맞췄을 때 의식을 일으키는 회로가 작동을 해요. 초점을 맞췄을 때. 누구를 보더라도 이렇게 뭐 빤히 쳐다본다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빤히 쳐다봐야 돼요. 꽃을 보더라도 빤히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쳐다봐야 돼요. 명상을 할 때는 눈을 감고 안으로 포커싱을 해요. 초점 맞추기를 해요. 초점 맞추기를 해야 의식이 작동된다. 예, 오늘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혹시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